자부. The magnetic north. 불과 몇 시간 전,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래스카의 공허한 땅에 미 정찰기가 장황하고 반복되는 정찰을 합니다. 전쟁은 이제 북극까지 도달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가장자리는 서로 맞서 싸우는 강대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원주가 줄어들면서 연합군을 연결시키는 항로도 함께 줄어듭니다. 적의 공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은 파괴되면 안 됩니다. 항로는 지켜야만 합니다. 됴케르크 이후 영국이 전쟁 준비를 갖추는 동안 북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운트 바튼경의 지휘 아래 정예부대는 적의 핵심 연안 위치를 신속하고 파괴력 있게 공격합니다. 영국 해군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1941년 3월 정예부대는 북극해를 향해 이동합니다. 라포텐 섬을 독일이 점령한 노르웨이에서 뺏기 위함입니다. 원유 탱크, 공장 등 적의 전쟁 기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예부대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대담하게 공격하고 신속하게 후퇴하라. 정예부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방 크빙슬링파와 생포된 독일 사관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35만 명의 노르웨이 애국자들입니다. 표적은 스피츠버겐입니다. 대양은 북극해입니다. 날짜는 1941년 8월입니다. 스피츠버그의 풍부한 젖단장과 기상센터는 독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자북은 증가하는 범위와 폭력을 부릅니다. 강력한 코만도 부대는 노르웨이의 바그소 섬을 1941년 12월에 습격합니다. 북극해 항로에 대한 적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을 동맹이 된 소련과 연결하는 항로입니다. 바그소 섬은 강하게 요새화되어 있습니다. 고집센 독일군은 반격합니다.
습격이 끝날 즈음 150명의 독일군이 사망하였고 더 많은 군사시설이 파괴되었고 더 많은 애국자가 해방되었고 더 많은 크비슬링파가 붙잡혔습니다. 조국과 미국이 절실한 러시아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기 위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동안 정예부대는 조국으로 돌아갑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연합군이 위기에 처하고 생명선은 지구의 상단을 따라 날아갑니다. 러시아를 민주주의의 무기고에서 보급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하지만 보급품을 싣고 가는 수송선에게는 가장 어렵고 잔인한 길입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독일 공군 기지로 수송선에 대한 보고가 장거리 정찰기에 의해 보고됩니다. 나치는 북극을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꿀 훌륭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학살뿐입니다. 연막은 수송선을 숨기고 혼돈을 유발하는 기기입니다. 앞으로 닥쳐올 전투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고도 폭격기와 저도 폭격기, 뇌격기와 잠수함 등 나치 경로의 총동원입니다. 전투는 지속됩니다. 혹독하며 중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송선이 비틀거릴 때 잔혹함은 증가합니다. 독일 함대가 잠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연합군 생존자 모두를 질식시킬 작정입니다. 독일 해군의 가장 강력한 전함인 봄비비초, 샤른호스토, 쉐르호, 프린스 호이겐호와 리초우호가
연합군의 생명선을 차단합니다. 전장으로 투입되기엔 너무 조심스러운 이 전함들은 갑작스런 습격 당시만 출격을 합니다. 하지만 출격과 동시에 영국 공군에게 포착됩니다. 독일이 수송선을 파괴하는 것처럼 영국 공군은 독일 전함을 침몰시킵니다. 이제 비틀거리는 것은 독일군입니다. 하지만 수송선들은 재앙에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독일의 공격은 지속됩니다. 며칠 동안 끝없이 계속됩니다. 러시아로 향하는 보급품을 여기서 차단할 수 있다면 탄약, 석유, 식량기기, 포, 전투기, 탱크와 트럭 등 러시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연합국 전체가 패배할 수 있습니다. 전투는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이 균형을 지속시키려 총동원합니다. 몇 척의 수송선은 함선 내 절반밖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 항로보다 더 손상을 입은 항로는 없습니다. 사상자의 수는 엄청납니다. 독일의 습격에 생존한 이들에게도 아직 결말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옵니다. 이 시련은 수송선과 선원을 응징합니다. 이 시련은 날씨입니다. 베르만스크, 목적지. 여정의 끝. 친구가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는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어른 항구를 통해 수천 톤의 보급품을 전달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미국, 영국 및 캐나다 선원들은 그들의 생애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업적을 해냅니다. 나치의 지옥과 북극의 잔인한 바다를 견뎌 우리는 보급품을 전달합니다. 가장 암울한 시기에 러시아를 도울 수 있는 보급품을 전달하며 독일의 전진을 스탈린그라드에서 막습니다.
불행한 메르만스크. 의심 많은 러시아인은 그들의 연합국에게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간혹 살아남은 연합국의 선원들은 러시아의 선원들과 친분을 맺습니다. 전우로서 말입니다. 북극을 따라 미국은 소련을 만납니다. 1000마일의 알류산 열도가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에서도 러시아와의 접촉이 이루어집니다. 미 해군은 전함을 러시아 해군에게 넘깁니다. 전함과 함께 사용 방법까지 함께 넘어갑니다. 연설과 행사를 비롯한 정복 행사에서 전함을 넘기도록 했습니다. 미국의 기가 러시아기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기도 이 바다에서 항해합니다. 일본은 이곳에 영구적으로 머무를 생각입니다. 지구의 가장자리는 일본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태평양의 통합 전략의 일부로 이곳을 침략을 위한 표적으로 삼습니다. 알류산 열도는 일본의 대양 방어선에 닿치될 것입니다. 일본 해군이 열대지방의 미드웨이 섬을 습격할 때 한기동대는 이를 떠나 북극으로 향합니다. 알래스카와 캐나다는 침공의 위협에 처했습니다. 적군이 미국 땅으로 접근하며 알류산 열도는 경고를 합니다. 어느 날 일본은 이곳을 통해 미국을 침략할 것이다. 일본이 드디어 왔습니다. (1942년 6월에) 애투섬이 점령당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키스카 섬도 점령당했습니다. 저항은 없었습니다. 키스카 기상센터에서 많은 미국인들이 생포되었습니다. 흩어지고 황량하고 인원이 부족한 기지들. 예를 들자면 동알류산 열도의 더치 항구와 같은 기지에서 미국 조종사들은 최악의 기상 조건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을 내쫓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애투섬과 카스카 섬의 적을 무력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급선을 차단하고 섬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군사력과 전함을 모아 이곳을 재점령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일본 섬에 넘어간 애투섬과 키스카 섬은 미국에게 위협을 합니다. 하지만 미국 손에 넘어가면 그것은 일본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두 국가 모두 알류산 열도를 통한 공격을 두려워합니다. 두 국가는 서로 차단하려 총동원을 합니다. 1943년 5월, 교착 상태는 깨집니다. 알래스카의 항구에서 총 29척의 군함과 수송선이 애투섬으로 향합니다.
본 전쟁에서 미국의 세 번째 상륙 작전입니다. 북아프리카의 상륙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과달카날의 상륙도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경우 항해의 위험 요소는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위험합니다. 위험한 해류와 보이지 않는 바위들, 끝없는 안개와 맹렬한 폭풍우. 이번 작전은 남부 해변에 상륙해야만 합니다. 이곳의 이름은 마사크레베이입니다. 임무는 적이 대기하는 골짜기로 전진하는 것입니다. 사막 전투 훈련을 받은 제7사단의 군인들은 꽁꽁언 지옥에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엔 보이지 않는 적이 죽을 각오를 하고 방어합니다. 일본군은 산마루에 숨고 골짜기 사이에 숨어 있습니다. 한 발자국 전진할 때마다 전투가 발생합니다. 이 전투는 매우 느리고 많은 피해를 입힙니다. 대학살이란 뜻을 가진 마사크레 골짜기는 이름값을 합니다. 2,300명의 일본군이 죽고 600명의 미군이 죽습니다. 하지만 에투섬은 다시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일본은 키스카 섬도 포기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북극에서의 승리는 고독한 승리입니다. 북극은 군사 좌절의 현장이 되어버립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결말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습니다. 북극의 강추위는 뼈를 얼릴 정도로 춥습니다. 그리고 하늘은 영원히 어둡기만 합니다.
서부. 불과 몇 시간 전, 그리고 몇 시간 후, 알래스카의 공허한 땅에 미 정찰기가 장황하고 반복되는 정찰을 합니다. 전쟁은 이제 북극까지 도달했습니다. 공장 등 적의 전쟁 기기에 핵심적인 것들을 파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예부대의 신조는 이렇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대담하게 공격하고 신속하게 후퇴하라. 정예부대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지방 크빙슬링파와 생포된 독일 사관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35만 명의 노르웨이 애국자들입니다. 표적은 스피츠버겐입니다. 대양은 북극해입니다. 날짜는 1941년 8월입니다. 스피츠버그의 풍부한 저탄장과 기상센터는 독일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의 가장자리는 서로 맞서 싸우는 강대국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의 원주가 줄어들면서 연합군을 연결시키는 항로도 함께 줄어듭니다. 적의 공격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결은 파괴되면 안 됩니다. 항로는 지켜야만 합니다. 됴케르크 이후 영국이 전쟁 준비를 갖추는 동안 북쪽으로 공격을 합니다. 마운트 바튼경의 지휘 아래 정예부대는 적의 핵심 연안 위치를 신속하고 파괴력 있게 공격합니다. 영국 해군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1941년 3월 정예부대는 북극해를 향해 이동합니다. 라포텐 섬을 독일이 점령한 노르웨이에서 뺏기 위함입니다. 원유 탱크,